Welcome to Noble Character Training. 품격 있는 성품 훈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변화하지 않는 사람, 개혁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다. 리더의 자격, 애플로 지구촌을 바꿔놓은 천재, 스티브 잡스의 첫 번째 이야기. 작가 김성진, CN북스 출판사 2015년. IT 산업계의 모델. 스티브 잡스는 IT 산업계의 모델로 존경을 받았다. 페이스북을 만들어 IT 산업계의 천재로 떠오른 마크 저커버그가 스티브 잡스를 사업 모델로 삼고 존경했던 것이다. 마크 저커버그가 스티브 잡스를 모델로 삼은 까닭은 무엇일까? 그는 스티브 잡스를 사업 모델로 삼기 전에 스티브 잡스라는 인물부터 탐구했다. 스티브 잡스의 본명은 스티븐 폴 잡스이다. 1955년에 태어나 2011년에 세상을 떠났다. 애플을 만들고 이사회 의장까지 지냈다. 2012년에는 제54회 그래미 시상식에서 평생 공로상을 받았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출생인 그는 애플 컴퓨터사의 공동 창립자이자 개인용 컴퓨터 시대를 이끈 카리스마 넘치는 선구자이다. 1974년 가을 실리콘밸리로 돌아온 잡스는 당시 휴렛 패커드에서 근무 중인 고등학교 동창인 스티브 워즈니악을 다시 만났다. 스티브 잡스는 워즈니악으로부터 컴퓨터 연산 제로 장치, 즉 로직보드 설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함께 일하자고 말했다. 나와 함께 일할 생각은 없나? 그러나 그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 회사 사장에게 연산 제어 장치를 채택해 줄 것을 제안했다. 회사가 공식적으로 거절하자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사업을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로직보드를 애플 1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의 집 창고에서 개발 작업에 들어갔다. 창업 자본금은 스티브 잡스의 폭스바겐 미니버스와 워즈니악의 고성능 계산기를 판매한 돈이 전부였다. 스티브 잡스는 멀지 않은 장래에 개인용 컴퓨터가 대중들에게 광범위한 호응을 얻게 될 것임을 확신한 최초의 기업가였다. 하지만 최소한 그 기계는 중학교 과학 전시회나 출품할 정도에 불과했다. 그래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다. 이런 형태로는 시장성이 없겠다. 뜯어 고치자. 스티브 잡스의 격려를 워즈니악이 받아들였다. 키보드까지 갖추어 새롭게 개선된 모델 애플 1을 만들어냈다. 거기다가 매끄러운 플라스틱 재질로 된 커버 케이스를 만들어 전체를 그 안에 담아 놓았다. 본래 스티브 잡스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덥수룩한 수염, 그리고 정장 입기를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새로 개발한 제품만은 깨끗하고 정결한 외모를 갖추었다. 그리하여 유통과 홍보에 필요한 기본 틀을 그럭저럭 갖추어 나갔다. 애플 컴퓨터는 1977년 주식회사로 전환했다. 애플2라는 이름의 기계는 개인용 컴퓨터의 폭발적인 인기와 동일한 의미로 쓰이면서 날개를 달고 팔려나갔다. 불티나게 팔리면서 곧바로 성공을 거둔 것이다. 1981년 회사는 주식 공모에 신기록을 세웠다. 그리고 1983년에는 역사상 최단 시간 내에 포춘 잡지 선정 미국의 500대 기업 진입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했다. 1983년 펩시코사의 대표 존 스컬리를 최고 경영자로 영입했다. 그때 스티브 잡스는 스컬리에게 남은 일생 동안 설탕물이나 팔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매우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회사의 최고 경영자로 영입해 화제를 모았다. 같은 시기에 스티브 잡스는 애플 역사상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애플의 개발자 몇 명으로 이루어진 소그룹을 이끌고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컴퓨터 사용을 보다 쉽게 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알아냈다. 업무용 컴퓨터인 리사를 설계하고 있던 개발팀을 떠나서 좀 더 저렴한 가격의 컴퓨터를 개발하는 소규모 그룹을 이끌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컴퓨터 개념인 매킨토시가 장차 인기를 끌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스티브 잡스는 개발 직원들의 자유를 존중해 주었고 그들 각각을 창의적 아이디어로 개발에 기여하는 예술가로 대우했다. 그러나 그의 디자인 감각은 매우 엄격하고도 단호하여 협상이라는 틈을 주지 않았다.
그는 한때 내부 회로보드의 디자인이 세련미가 없고 매력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다시 디자인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하는 등 철저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매킨토시는 대충 좋은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히게 훌륭한 컴퓨터여야 한다. 이 말은 그의 명언이자 고집으로 유명해졌다. 1984년 1월 아주 매력적이고도 멋지게 기획된 발표회를 열었다. 여기서 직접 매킨토시를 열정적으로 소개하여 찬사를 받았다. 이때의 발표회는 특별한 홍보 캠페인의 전설로 기록될 정도로 화려하게 펼쳐졌다. 그리고 마케팅 이벤트의 새로운 전형으로 뽑히게 되었다. 하지만 최초로 출시된 매킨토시는 성능에 비해 값이 너무 비싸다는 저항에 부딪혔다. 그로 인해 매킨토시의 매출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애플은 꾸준히 기계를 개선하여 매킨토시를 모든 후속 컴퓨터들을 아우르는 주력 상품으로 키웠다. 하지만 회사는 가격 저항을 신속하게 바로잡지 못한 책임을 물어 1985년 스티브 잡스를 쫓아냈다. 회사에서 쫓겨난 스티브 잡스는 실망은 파멸이다. 나는 기어코 해낼 것이다. 라며 또 다른 회사인 넥스트사를 창업하고 오뚜기처럼 일어섰다. 1990년대 초반의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시스템인 넥스트 스텝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했다. 그 후 10년에 걸쳐 회사를 키우고 1995년에 컴퓨터 그래픽만으로 완성시킨 애니메이션 영화 토이스토리가 대성공을 이룬 데 이어 1995년 픽사의 주식을 공개하면서 스티브 잡스는 처음으로 억만장자 대열에 합류했다. 그는 이전에 치료받던 췌장암이 간으로 전이된 탓에 건강이 악화됐다. 2011년 1월 또다시 병석에 누웠다가 그해 8월 최고 경영자를 사임하고 회장으로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해 10월 5일 지병으로 사망했다. 놀라운 도전의식.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 가고 있다. 이런 방식은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통했지만 글로벌 디지털, 첨단 문명 과학 시대의 창조적인 인재상과 빠른 실행력을 보여주는 유비쿼터스 시대에서는 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디지털 시대에 인정받는 인재는 결국 끝없는 개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고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앞서갈 수 있다. 그런 사람이 글로벌 디지털맨, 곧 말하지 않고 행동하는 실천가이다. 변하지 않는 사람, 개혁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사람은 현대 글로벌 시대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경고이다. 변화와 개혁은 경영자의 지시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 잡스의 조언, 스스로 이야기의 줄거리를 만들어가라. 스티브 잡스는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축사 때에도 긴 원고 없이 간단한 메모를 들고 무대에 올라가 연설했다. 그때의 원고는 첫째, 지금 하는 일에 충실하라. 둘째,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셋째, 그 일을 열정적으로 즐겨라. 이 세 가지 메모였다. 꿈의 날개를 펴라. 잡스의 조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잘 살펴보아라. 나는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 얻는 통찰력이야말로 예술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그 안에서 예술적인 창조력이 나온다. 그는 자신이 믿는 것을 창조해 나간다는 신념과 열정이 매우 강하다. 그 신념과 열정이 있으면 곧 시작했다. 그리고 실천을 통해 의미 있는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내는 리더십, 훌륭한 인재를 찾아내는 능력, 새로운 인맥을 구축해가는 파트너십과 비전 능력이다. 잡스는 이렇게 말했다. 대단한 열정과 창조적인 전략을 가져야 한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우리의 꿈과 희망을 가로막거나 지연시킬 뿐이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늘 몇 걸음씩 앞서가는 인물이다. 대학교도 겨우 한 학기만 다니고 집어치웠다. 쓸모없는 교양 과목을 비싼 수업료 내고 들을 필요가 없다고 결단했기 때문이다. 대학 교종을 넘어 더 넓은 일반 세상으로 빠르게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세기 최고의 성공 신화를 쓴 스티브 잡스는 21살 때인 1976년 애플을 일으켰으며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냈다. 오직 두뇌 하나만을 미천으로 창업하여 지구촌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안겨주었으며 유산을 받지 않고 자수성가에 성공하면서 억만장자가 되었다. 그 원동력은 오로지 창의적인 두뇌 파워와 뚝심에서 나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성공의 힘은 새로운 지식을 얻고
축적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노력하라. 꾸준히 노력한다면 지식을 쌓거나 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없고 잘 나가는 청춘이 되는 데도 한계는 없다.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달려있다. 학창시절 스티브 잡스는 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다양한 일을 하였다. HP의 조립 라인에서 반복되는 조립을 하는 일과 신문 배달, 전자기기 상점에서 재고품을 정리하는 일 등 실로 다양한 일들이었다. 그러나 그의 눈과 마음은 HP에서 일하는 동료 직원들보다는 위층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에게 더 쏠렸다. 그래서 엔지니어들과 더 친해졌다. 전자기기 상점에서는 다양한 전자기기들을 직접 만져보면서 즐거움에 푹 빠졌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는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알게 된 것이다. 잡스는 아타리에서 일하던 도중인 1974년 봄에 인도 히말라야 순례 여행을 떠나 7개월간의 긴 여행을 마친 뒤에 다시 아타리로 돌아와서 일했다. 세상을 바꾼 신념. 스티브 잡스는 대화에서는 매우 철저하게 준비하고 차분하게 대하는 사람으로 유명하다. 그가 간단한 메모만 가지고 대화에 나서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준비하고 적어도 몇 번씩 연습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풍부한 유머, 직설적인 제스처가 잘 어울리면서 상대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잡스의 조언. 상대가 잘하는 부분을 적극 칭찬하라. 스티브 잡스가 애플로 복귀했을 때의 일화이다. 그때 회사는 계속되는 적자로 허덕였다. 직원들은 의욕을 잃고 여러 갈래로 나뉘어 통합이 잘 안 되었으며 경영인은 엄격한 관료주의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몽땅 뜯어 고쳐야 한다. 스티브 잡스가 가장 먼저 손댄 것은 새로운 업무 분장이었다. 경영진과 직원들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여 근무 분위기를 바꾸었다. 능력을 중시하고 분발을 독려하였다. 이렇게 하여 직원들의 의욕이 다시 살아나고 능력이 발휘되고 조직 문화가 활발해졌다. 잡스의 조언.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변화에 적극 대응하라.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은 철저하다. 그런 경우는 단체 사진을 볼 때마다 자기 얼굴부터 찾아내고 자기 모습을 먼저 본다. 그러나 단체 사진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다. 단체 사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복장, 스타일 등 소심한 것에도 관심을 돌려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진 속에 담긴 표정, 스타일 등 작고 사소한 변화는 일상의 변화 그 자체이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옷이 예쁘다거나 스타일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것은 주변의 변화를 세심하게 파악하는 태도인 것이다. 그런 방법으로 주변 사람들의 작은 변화로 눈을 돌린다는 것은 더 넓은 세계로 눈을 돌리는 일이며 그 힘이 커지면 세상도 바꿀 수 있다는 말이다. 행동하면서 노력하라. 성공한 사람과 보통 사람들의 차이는 모두 자신의 일에 대한 정성의 차이인 것이다. 다만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은 행동하고 성장하고 향상되려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이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 잡스의 조언. 성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는 것은 눈물겨운 일이다. 이는 숨은 열정을 다 끌어내는 일이며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와 같다. 열정을 쏟지 않고 이룩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성공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들만이 성공의 목적지에 이르고 성공의 열매를 손에 쥘 수 있다는 것이다. 성공 신화는 새로운 전설을 만드는 일이다. 그런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냉철한 스포츠의 세계, 바로 올림픽이다. 올림픽의 마지막 고지인 시상대에 오르기 위해, 그것도 금메달을 목에 걸고 월계관을 머리에 쓰기 위해 엄청난 훈련을 거듭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이다. 열정을 쏟지 않고 피땀을 흘리지 않고 올림픽의 메달을 따내는 행운아는 단 한 명도 없다. 금메달리스트는 무수한 경쟁자를 따돌리고 정상에 오르면서 성공 신화의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낸다. 스스로 행동하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행운의 길이 열리고 주렁주렁 매달린 보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운동선수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술가, 과학자, 기업가 등 모두가 마찬가지이다. 큰 기업을 일으킨 사람들을 보면 열정과 노력이 남다르다. 기업을 일으키고 업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선두 기업으로 달려가는데 우연은 없다. 남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더 많은 노력과 혁신을 거듭하면서 소비자들을 만족시켜야만
선두 기업으로 앞서갈 수 있다. 컴퓨터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나가는 과학자라고 말할 수 있다. 과학자라고 하는 말은 오직 불타는 열정으로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위대해지고 싶다면 열정을 가져라. 열정은 인간에게 무한한 힘과 활력을 준다. 열정이 없다면 결코 위대한 일을 일으켜낼 수 없다. 생각을 바꾸어라.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 유머는 전환을 만든다. 스티브 잡스는 크리텐든 중학교 시절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과의 갈등과 불량 학생들의 갱 집단 때문에 고통스러운 학교 생활을 하다가 집을 이사한 뒤 집 근처의 과수원에서 한 농부를 만났다. 그 농부는 잡스에게 유기농법으로 텃밭을 돌보는 법과 퇴비를 만드는 법 등을 알려주었다. 잡스는 그때부터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과일과 채소를 좋아하게 되었다. 잡스는 그때 채식주의 식습관에 많은 관심과 함께 큰 영향을 미쳤다. 잡스의 식습관에 큰 영향을 미친 책은 영양학 전문가 아놀드 에렛의 디톡스 식습관의 치유체계라는 책이었다. 그 후부터 잡스는 채식주의자가 된다. 글로벌 사회는 전진하고 혁신하는 사람들이 앞서가는 무대이다. 오늘의 성적이 내일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가만히 머물러 있는 사람은 쉬지 않고 달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추월당한다. 끊임없이 자기 개혁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언젠가는 제품도 유행이 지난다. 그러므로 끊임없는 개발과 연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는 골프 게임과 같다. 한쪽에서는 엄청난 잠재력으로 파워게임을 준비하면서 시장을 넘보고 있는데 우리가 필드를 먼저 점유했다고 큰소리치는 것은 게임의 판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세계의 전략가들은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 까닭은 너무 쉽게 현실에 만족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발전하고 무엇을 이루고자 한다면 현재 위치나 지위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된다.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새로운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스티브 잡스의 경영 리더십은 놀랍게도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변화였다. 애플 사람들에게 언제나 자기 혁신과 변화를 강조했다. 잡스의 조언, 우리는 현재의 애플 제품에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혁신과 변화를 계속하여야 한다. 우리 애플의 제품은 다른 사람들이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바꿔나가야 한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이다. 그는 실제로 애플을 설립한 이래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 그리고 도전을 계속하였다. 그러면서 해마다 더 새로운 제품을 내놓으면서 국제시장을 계속 석권해 나갔다. 그가 국제시장을 계속 지배하는 데 대해 적어도 두 가지를 내세운다. 첫째, 우리가 새로운 작품을 개발하지 않으면 경쟁사가 대체 제품을 내놓을 것이다. 둘째, 자기 혁신을 늦추거나 변화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할 것이다. 잡스의 조언, 오늘 신제품으로 대성공했다 해도 그것은 오늘의 문제이다. 오늘의 대성공은 내일을 향해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하는 발판일 뿐이다. 내일을 대비하지 않고 또 준비하지 않으면 오늘의 대성공은 곧 무너진다. 나는 애플의 모든 직원들이 절대로 과거 성과에 만족하여 거기에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습관과 천성이 있다. 천성은 타고난 것이고 습관은 태어난 이후에 갖는 삶의 과정에서 가지는 일종의 버릇이다. 그래서 천성은 바꾸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습관은 자신의 노력과 의지력으로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다. 성공의 비결, 행복의 열쇠는 꿈만 꾼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행동하는 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꿈만 꾸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룩하고자 노력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성공의 탑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의 진리이다. 습관이 저절로 생긴 것이라면 저절로 고칠 수 있다고 행동 심리학에서 말한다. 그 말은 노력으로 얼마든지 고쳐나갈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습관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몸으로 들어와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그걸 고치는 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김성진의 리더의 자격, 애플로 지구촌을 바꾼 천재 스티브 잡스. 두 번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